김앤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난주는 급락 출발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주는 큰 재미가 없었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였죠.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장 전에 이제 장을 20여 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나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장전에는 대책, 그리고 장 후에는 대응, 이렇게 대책과 대응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장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꼭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빨리 체크해야 되겠죠.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네,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추세선 이렇게 1, 2, 3 추세선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벗겨냈다는 것은 저항선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신고가를 만들 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주어질지 우리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고점이기 때문에 매물을 다 돌파한 거죠. 새로운 고점이니까 고점 영역을 돌파해서 새로운 고점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계속 고점을 쫓아서 쭉쭉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선가 걸릴 것이냐, 혹시 해결해야 될 숙제는 없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갭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게 되면 일봉 상황에서 갭이 여러 번 발생했죠. 이 갭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에요. 공사로 따지면 부실공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언젠가는 이 부실공사에 갭을 메우러 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겠지만,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갈 때 무엇을 대입하면 좋냐면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는 비율별 저항, 그리고 지지, 그 값을 알려주죠. 피보나치를 대응해서 어디가 고점일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어느 지점이 고점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점이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으나 피보나치 비율별 신고점 저항대를 체크하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동안 주가가 상승해 왔을 때 갭이 많이 생겼다. 이런 갭들은 언젠가는 메우러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자. 나스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것이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섹터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던 게 이제 나이키죠. 나이키가 15%의 상승을 나왔는데, 경기 소비재죠. 내수주입니다. 내수주. 경기 소비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봅니다. 알파벳, A, 미디어, 그리고 도소매, 바이오,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내수주가 강했구나. 미국 증시에서는 내수주의 흐름이 좋았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그동안 상승이 나타났던 반도체, 미국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올랐었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 반도체 훈풍이 불었었고, 반도체 중에서 HBM 대표 종목인 SK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도소매, 미디어, 이런 내수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 증시를 염두한다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IT 반도체가 아니라 내수주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1원이에요. 1360원대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수출 주도의 종목들보다는 내수주 중심의 종목들에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미국 섹터를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등락률을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등락률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체크하는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1억이라든지 2억 이렇게 적은 거래 대금으로 상승 크게 났다는 종목들은 크게 눈여겨볼 것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일어나면서 상승이 나타났던 종목, 휴림로봇은 26% 상승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4%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결국 상한가를 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꽤나 나왔어요.
휴림 로봇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있죠. 우리 기술 원전 종목입니다. 12억 정도의 거래 대금을 일으켰죠. 그 밖의 종목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림 로봇, 우리 기술 이렇게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오죠. 휴림 로봇은 로봇 섹터, 우리 기술은 원전 섹터, 이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인데,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는 이제 9시 50분에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이 SK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약간 주춤거리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30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30만 원을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자릿수거든요. 앞자리 2가 3으로 바뀌었어요. 30만 원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항 포인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지가 되는 자리, 저항이 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자, 저항이 되는 자리는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20, 60, 120, 241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 그다음 일목균형표 구름충으로 보이는 선행스팬 1, 또 선행스팬 2, 또 26 거래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값인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저항은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기준선 이런 것이 저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있죠. 비율별로 걸리는 자리 38.2%냐 또는 50%냐 이런 자리 있죠. 비율별로 걸리는 자리 23.6%, 비율별로 걸리는 자리 그런 데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었던 매물대, 그리고 보는 게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앞자리가 바뀌는 거죠. 2에서 3으로, 그리고 1,000원대가 만원으로, 만원대가 10만원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 자릿수가 바뀔 때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30만원이라는 자릿수가 바뀌는 그 자리, 거기를 딱 터치하고 하락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5일선에 걸쳐 있긴 하지만 이 5일선을 깨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깨게 되면 이격이 벌어졌던 21선까지 하락도 염두할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코스피 차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쌍봉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드는 자리, 그리고 삼봉 세 개의 봉우리를 수세 연결선 상단에 걸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다 저항입니다. 삼봉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까 나스닥에서 알려드렸죠. 나스닥이 지금은 네 번째 추세선을 돌파하는 건데요. 여기 1, 2, 3 보이십니까? 이게 1, 2, 3 세 번째 고점 딱 만나고 나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삼봉의 저항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값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의 7자리를 말씀드렸고, 지지의 7자리는 뭡니까? 매수를 저울주하게 되는 지지의 7자리는 반대, 저항이 반대입니다. 이동평균선 2060, 120, 240 중장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축으로 보이는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리고 기준선 자리, 이런 자리가 지지 그리고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또 피보나치 비율별로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23.6%, 38.2%, 50% 이런 자리, 비율별로 걸리는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매물대 바닥자리, 거기도 매수의 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릿수 자리, 자릿수가 바뀌게 되는, 만원을 깰 때 9,900원 이런 자리가 또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00원을 깰 때 990원 이런 자리도 지지 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쌍봉, 삼봉의 반대인 쌍바닥, 그리고 삼중 바닥자리, 이렇게 7가지의 지지 자리가 또 매수의 근거가 되는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50분이 되어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뜰 겁니다. 이렇게 종목이 뜨죠.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에이비온이 또다시 상승을 하네요. 에이비온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는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한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에이비온, 텔콘, 유틸렉스, 사이언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앞타바이오,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를 하죠. 오늘의 상승은 바이오 종목이 주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통해서 빨리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럼 바이오 종목 이외의 종목에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또 체크해 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아소시오 홀딩스, 대성파인텍, 우수 AMS. 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인 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나머지는 개별주 속성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체크해봤던 종목들 중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게 휴림 로봇과 우리 기술 두 종목 정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는 3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이제 패스를 하고요. 왜냐하면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만 눌러버릴 수가 있죠. 상승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요. 상승의 기대감, 그리고 수익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은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대성파인텍, 우수 AMS 종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 AMS는 자동차 섹터가 될 것이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다이아몬드 가공과 관련된 종목이 될 것이고, 금광 철강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죠. 금광 철강, 일진 디스플레이, 우수 AMS, 대성 파인텍 이런 종목들인데, 자, 장전에 금관청과 LG 디스플레이, 대성 파인텍, 우수 AMS 그리고 시간외에서 상승률이 좋았던 휴림로봇,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휴림로봇을 볼까요? 휴림로봇이 이제 상한가를 시현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는 120주선 저항을 지난주에 강하게 뚫었습니다. 위로는 240주선 저항이죠. 이 휴림로봇은 공간이 있어요. 상승 공간. 이 상승 공간을 표현할 때 저는 누자답봇이라고 표현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거죠.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휴림로봇은 상승률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휴림로봇은 장 초반에 상승이 나타나면서 좀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형성되는 걸 보니까 3,300원 전후에서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3,300원 전후에서 스타트를 해서 일봉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빨리 체크하겠죠. 저항대가 잘 보이지 않지만 걸리는 자리, 구름층 상단 이런 데가 저항이라고 했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고, 넘어서고 일봉 상황에서는 매물대를 다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될 테고, 주봉을 보니까 240주선 저항까지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3,300원대 들어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상승을 주도했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고, 그래서 이들이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리는 바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240주선, 바로 이런 자리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거기가 3,600원대니까 지금 현재 3,300원입니다. 3,300원이니까 3,600원 전후한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휴림로봇은 들이대도 괜찮을 자리가 된다.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누자답봇,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누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누자답봇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들이대도 되겠고,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될 수 있는 바로 종목이 휴림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아야 될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 보죠. 우리기술은 원전 대표 종목인데, 우리기술도 상승이 아주 세게 나타났고, 시간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장 초반에도 상승이 5% 정도 나오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주봉, 월봉 다 저항을 뚫었습니다. 새로운 고점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기술은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기술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이 종목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기술 월봉 상황에서는 저항이 없어서 지금 4,400원인데 중장기로는 저는 만원대까지도 상승이 보입니다. 우리기술은 제 매매 기법에 또 비길할 수 있는 이 선행 스팬, 바로 일목균형표의 매물대를 보여주는 저 자리는 제가 표시한 자리가 연봉에서는 잘 보일 겁니다. 연봉에서는 2000년도에 갔던 자리들, 아주 높게 상승했던 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일봉, 주봉, 월봉에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는,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라서 우리기술의 흐름 나쁘지 않다. 수급 상황에서 괜찮다. 자, 매물을 저울질하게 되는 7가지 기준은 제재수 깊게 쓰십니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 다음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저울질합니다. 아까는 저항 7자리, 그 다음에 지지 7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매수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매도를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매매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재수 깊게 쓰시거든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7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휴림로봇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기술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전 예상 체결 등등주 상위에서 흐름이 좋게 보였던 일진 디스플레이도 8% 갭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일진 디스플레이는 1060원대에서 출발하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1120원이라는 상승 저항이 보이죠. 제가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상승 공간이 남아있죠. 누자답봇,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승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도 괜찮다. 이 정도 1070원 전후한 자리에서 들이대고 1120원 자리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시초가가 좀 조정이 되는 흐름인데요. 1030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주봉에서 보이는 매물대를 조심하는 겁니다. 매물대 하단이 1000원대 초반입니다. 자, 매물대를 뚫기 위한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일선 디스플레이는 만약에 시초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봉의 저항대 1120원대를 염두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대성 파인텍. 대성 파인텍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있었던 종목이지만 하락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은 페이크였다. 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 보여지는 종목들이 페이크였습니다. 자, 대성 파인텍 아까 봤을 때 상승이 이렇게 상승이 나타날 것처럼 보였지만 페이크였죠. 그러니까 속임수가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회를 다시 하면 좀 빠지죠, 그 종목이. 그 다음에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장전에 세 가지를 체크하고,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 주도주 속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데요. 저는 검색기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초가 매매의 기준이 되는 수급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흔적, 그리고 거래량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로 찾아주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색식을 만들었는데 검색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장이 시작됩니다. 10초 남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시작되는 종목들 볼게요. 일진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일진 디스플레이를 저는 1030원, 1050원 사이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까 주봉에서 봤을 때에 상승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진 디스플레이는 공략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를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곧 VI 걸리겠죠. 지금은 들어가기 힘들고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여기 시초가 흐름에서 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주봉의 저항을 뚫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휴림노봇은 말씀드렸는데요. 자, 휴림노봇 보죠. 휴림노봇 시초가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3,300원 전후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 괜찮죠. 그러면 이 휴림노봇은 어디까지 본다고요? 241선 저항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휴림노봇 다 상승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종목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휴림노봇 흐름 괜찮죠? 제가 어디까지 바라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림노봇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3,300원대 제가 들이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저항을 미리 알고 있죠. 저항이 어디서 나타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항값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보고 대응을 합니다. 혹시 휴림노봇을 똑같이 좋게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저항 포인트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3,620원이 VI입니다. 이제 매도를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자, 휴림노봇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사자성어, 누자다뻗,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휴림노봇은 지난주에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이 저항인 240주선까지의 저항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림노봇을 긍정적으로 봤다. 휴림노봇은 이제 3,600원대 진입하면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휴림노봇은 이제 익절할 구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시작되기 전 체크해야 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을 체크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였는지. 종목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면 그것은 개별 종목의 속성이고 3개 이상이 되면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된다. 그래서 내수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났으니 우리 증시에서도 내수주를 눈여겨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시간의 등락률 상위,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을 주시하면서 체크하자. 거래 대금이 적으면서 상승이 크게 났다는 것은 페이크이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크게 일어나면서 상승했던 것. 휴림노봇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우리 기술도 긍정적으로 봤죠. 자, 우리 기술은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죠. 갭 상승을 해서 6% 갭 상승을 해서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까요? 휴림노봇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들이대자고 했지만 우리 기술은 들이대자는 말씀 못 드렸어요. 중장기로는 크게 열려있다 그랬죠. 월봉 상황을 봤을 때 새로운 고점이니까. 그런데 왜 들이대기가 애매했냐면 누자다벗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술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지만 누울 자리를 뻗어서, 누울 자리에 다리를 뻗어서 어디에 걸리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걸리는 자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 휴림노봇은 걸리는 자리에 있다고 했죠. 3,600원대. 그래서 3,610원까지 상승한 거예요. 240주선에 정확하게 닿지
않았어도 그 근처에 오면 저항이라고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40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빠질 때 만약에 하락이 이제 깊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240주선이 어떻게 되죠? 내려오죠. 하향을 합니다. 저 기울기가 꺾여요. 그래서 고점을 형성했던 3610원에 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닿는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왔을 때 두세 호가 아래에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저항 라인에 정확하게 닿을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왔을 때 매도한다. 왜 그러냐면 그 저항 라인은 바뀌기 때문에, 저 라인은 바뀝니다.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휴림로봇은 시초가 3,290원, 3,300원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에 들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눈치 빠르신 분이 매수했다고 한다면 저 저항 라인,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3,600원대 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600원대 매도하고 나와서 10%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기법을 여러분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전에 세 가지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사자성어, 누자답벗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자답벗, 누울 자리가 있는가, 누울 자리를 보고 들이대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장전에 체크했던 종목들을 다시금 살펴보죠. 자, 일진 디스플레이 시초가 들어갔으면 역시 9% 가까운 수익을 거두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에 체크드렸던 주봉의 저항 라인을 딱 부딪히고 빠지죠. 자, 일진 디스플레이는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1120원짜리였죠. 1120원짜리까지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1129원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숙지가 되십니까? 매매의 기준이 되는 7가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리고 스케줄, 시나리오 7가지 매매의 전략. 여기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재무, 재료, 수급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기술적 위치와 끼부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항의 7자를 말씀드렸죠. 이평선,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자릿수 매물대,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가 걸렸던 자리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죠. 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이 구름층 상단을 쉽게 벗겨내는 속성이 있지만 주봉은 그렇잖아요. 주봉과 월봉은 아주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가 주봉의 저항이 되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선언스팬 2 그 자리에서 저항으로 인식하고 빠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것을 빨리 기억을 하시고, 일진 디스플레이 누자답벗, 이 사자성어에서 누자답벗 제 기법인데, 제가 만든 기법인데 누자답벗에서 뻗을 수 있는 자리까지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거, 단타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프리즘로봇도 마찬가지죠. 누자답벗, 자, 누울 자리가 있죠. 다시금 상승의 불을 켭니다. 3,600원대 다시 오니까 이제 또 편하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3,600원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도해야 됩니다. 자, 3,600원대는 매물대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주선 저항이라는 거. 240주선 저항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매도할 자리긴 합니다. 10%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 채널,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서 계속해서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것,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7가지, 제재수, 기기스시, 그리고 매수의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의 자리가 되는 지지 7자리,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그리고 저항의 기준이 되는 7가지 무엇일까요? 이제 지지의 반대가 되겠죠.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해서 저항대를 인식하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사자성어 꼭 기억하시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누자답벗, 누자답벗. 휴림로봇은 주봉에서 체크해드렸죠. 누자답벗의 공간, 상승의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주식은 매도할 때 상승 공간을 채우느냐, 그걸 보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 휴림로봇은 상승 공간을 거의 채웠죠. 그래서 매도하는 것이고, 일진 디스플레이 누울 자리가 있었습니까? 누울 자리가 있었죠. 이 공간을 채우는 자리가 누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누자답벗, 누울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누울 자리까지 상승했는가? 맞다. 어디까지?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저항이 되는 7가지 그 기준에 속하죠.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의 기준과 매도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제가 갖고 있는 비기를 다 알려드린 겁니다. 자, 시초가 매매에서 제가 검색기로 설정한 내용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다 수급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리 기술이 처음에는 갭상승했다 눌렸다가 다시 상승합니다. 우리 장전에 체크했던 종목들의 상승의 흐름이 괜찮죠. 근데 우리 기술은 들이대기가 어려웠어요. 제 기준이 안 되니까, 누자답벗의 기준이 아니니까.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기대감이 있지만 기준이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고이 보내드리 오리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고 있지만 월봉 상향에서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우리 기술 최종 목표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제가 맞다 틀리다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기술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는 있습니다. 매매의 기준에서 알게 되는 그런 자리이죠. 시초가 매매, 또 세력 매집의 이 검색기는 아주 좋은 검색기인데요. 수급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거래량이 괜찮고 또 기술적 위치 좋고 끼부림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검색기 갖고 싶으시죠? 아무나 드릴 수는 없고 내방하시는 분께 이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내셔서 내방을 하시고 회사가 믿을만한 탄탄한 회사인지도 체크도 하시고 또 검색기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했는데 최종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입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장 장초반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 상승, 코스닥은 0.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일본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깼지만 다시 5일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082, 5일선은 3086이에요. 이 5일선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 코스피를 주식으로 보자면 주식이 5일선을 타고 계속 오를 때 일반적으로 어디서 차익을 실현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깰 때 차익을 실현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대응이죠. 5일선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가운데서 더 다시 또 상승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오려면 이격이 벌어진 21선까지 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 좋아요. 일방향의 상승만은 좋지 않다는 것. 최근에 갭상승이 크게 나타나면서 부실공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갭상승이 많이 나타났어요. 나스닥에서도 갭상승이 많이 나타났었죠. 우리 증시도 갭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갭이 벌어진 자리들은 언젠가 갭을 메우러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 나중에 저 자리를 메우러 오게 되면 또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결해야 될 숙제는 빨리 매듭을 짓고 상승을 해야 부실공사를 메우면서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게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이룬 다음에 상승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5일선 기준으로 오르고 있지만 21선까지의 조정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먼저 21선에 터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기술적 조정이 나타나서 21선 터치하려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다음에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이 잘 나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또 하락을 했고 또 내수주가 미국에서도 좋았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내수주가 좋지 않을까요? 자, 호텔신라 0.78% 오르네요. 신세계 2% 오릅니다. 자, 내수주 중심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내수주 섹터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내수주를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신세계, 호텔신라 내수주 중심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흐름을 다시 볼게요. 자, 신세계가 내수주 유통 종목인데요. 주봉에서 보면 누울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빨리 체크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누자 답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울 자리가 있냐라는 겁니다. 휴림로봇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림로봇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누울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40주선 누울 자리까지 가는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신세계는 어떤가요? 누울 자리가 있습니까? 네,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240주선 저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193,000원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저항 라인은 어떤 겁니까? 저항의 7자리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20, 120, 2060, 120, 240 그 다음에 이평선 2060, 120, 240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또는 기준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3봉. 자, 봉우리를 보게 되면 쌍봉 3봉의 기준에 해당되는지도 체크해야겠죠. 신세계는 월봉 상황에서 추세선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3봉 1, 2, 3 3봉 라인을 벗어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 주봉에서 봤을 때 240주 라인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9만원대인데 한 가지 더 염두할 게 뭡니까? 19만원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가 얼마예요? 19만원에서 20만원이죠. 그럼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240주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자리수가 바뀌는 20만원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30만 원이라는 자릿수가 바뀌는 그 저항에서 눌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30만 원을 터치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디서 대응을 했어야 될까요? 29만 9천 원, 29만 9,500원 여기서 대응했어야겠죠. 29만 원, 29만 9,500원. 그러면 신세계도 1차적인 대응 자리를 알고 대응해야겠죠. 20만 원짜리도 자릿수가 바뀌는 거니까 19만 9,500원 또는 19만 9,900원 19만 9,900원, 19만 9,800원 이런 자리에서도 대응해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재밌죠? 야, 자릿수가 저항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내수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는 미국 증시에서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더불어 미국 지표들을 체크하는 시장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주는 우리 증시에서 이제 국내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테고요. 아마 통과가 될 것이라 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 그리고 6월에 비농업 고용 발표되는 것들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내외 이벤트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동 사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지금 휴전 상태처럼 보이지만 또 언제 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휴전 상황, 그리고 종전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정적인 이슈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늘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재수 기키스시 말씀드렸죠. 재무, 재료, 수급, 비율적 위치, 끼부리, 그리고 스케줄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황들, 매수의 기준 지금 들이대야 될 자리인가 라는 걸 체크할 때는 앞에 재무를 일단 빼보죠. 재무는 그냥 퍼나 PBR로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는 게 재료, 이벤트 속성, 수급, 그 다음 기술적 위치, 끼부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줄 시나리오, 스케줄은 대내외 이벤트,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전략입니다. 내가 어디서 매수할지 매도할지의 전략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하는 7가지 기준도 역시 지수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수의 매수 또는 지수의 매도가 되는 그런 자리들, 레버리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수 기키스시 7가지 전략은 주식뿐만 아니라 지수를 선택하는 기준에도 해당이 되더라. 코스피나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 다우지수 선택하는 기준 다 되는 겁니다. 금, 원유 또는 옥수수, 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의 기준 7가지 전략, 777 전략, 제재수 기키스시 7가지 전략, 그리고 매수의 기준 7가지, 그 다음에 매도, 저항자를 잡는 7가지, 777 전략 자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의 암기 수준까지 이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코스피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선까지, 이격이 벌어졌던 21선까지 조정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조정, 우리에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테고요. 이처럼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고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슈림로봇은 10% 수익을 거두고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9% 정도의 상승, 시초가에 들이댔으면 그 정도의 상승률 챙기셨을 겁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알차게 수익 챙겨드렸고요. 내일 또 어떤 종목을 선별할지, 단타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어느 섹터, 어느 종목에서 기대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지, 또 내일 또 전략을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